사람 쉼인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살게 된다며 살아온 이 섬의 사람들. 바다가 묻습니다. 그날의 고통은 이제 다 나았나요? 가시지 않는 슬픔을 안고서도 살다 보면 한 세상 그럭저럭 잊고 잘 사라지게 되었나요? 참혹했던 그 날들, 무덤에 나가면 잊힐까? 핏빛 울음을 토했던 그날의 기억들, 영원처럼 길었던 공포의 시간들, 차마 말하지 못했던 비극 속 꽃같이 살다 애절히 쓰러져간 이들의 마을이 나옵니다. 이제는 잊혀진 땅에도 그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바람만이 흔적을 어루만지는 마을에도 그날들처럼 봄이면 풀이 자라고 맑은 밤이면 별이 빛납니다. 70년이 넘도록 메밀꽃 피는 풍경은 여전한데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가 묻혔을까요? 먼 바다에 묻힌 육신 대신 전하고픈 통한의 이야기. 마을 돌담엔 잡초가 무성하고 녹슨 세간만이 역사를 전합니다. 속절없이 기다린 니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사람아. 기다려온 세월의 숨죽인 통증이 가슴 애는 슬픔이 그날을 되새기라 말합니다. 이제 살길 찾아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의 걸음을 되짚고 먼 산에 묻힌 깊은 슬픔을 꺼내어 봅니다. 제주 4.3, 그리운 이들의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제주의 한 연수원이 강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지명 이야기인데요. 국어학자인 김양진 교수가 진행 중입니다. 신국문 발산에 맥북터 표주석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엔 제자 유진 씨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토교통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그 작년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지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모아서 이제 지명 관련된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세나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워크숍을 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국의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좀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지명 관심이 있는 이제 지명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 이제 뭐 전달하기 위해서 특강을 하게 돼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그 4.3 때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살던 마을들이 사실은 있다가 없어진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진 그런 곳들이 이름만 남겨진 곳들, 그곳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직접 걸으면서 그 지역에 대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세대가 다른 스승과 제자는 제주의 길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김 교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또 다른 제자의 집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따님 딱 지내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고생 많이 했어요. 김두준 어르신, 그는 4.3 유족입니다. 저희 형수님하고 조카, 형수님이 산에서 숨어 지낼 때 저희 형수님이 3살 난 스키 쌀을 데리고 숨어 지내는데 그때 만삭인 몸으로 추운 겨울에 만삭인 몸으로 지내다가 만삭인 몸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자마자 터벌대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면서 피투성이 끌려갈 때, 그래서 터벌대가 그 피투성을 눈누이 버리고 끌려갔어요. 그래 끌려갈 때 같은 1년 중 한 젊은이가 도망을 쳤어요. 가도 죽을 거 여기서 죽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는 건 매일 밤이 돼서 도망치는데 그분이 도망쳐 사도 젊으니까 도망쳐 사니까
그 도망치는 바람에 터벌떡 화가 나가지고 저희 형수님과 조카를 끌다가 남한의 큰능, 그 아름다운 큰능에서 그다 학살당했어요. 근데 저희 형수님도 그때 머리를 쏘아버렸던지 머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임할 때 보니까 머리가 없더라고.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한 것도 처음 들었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전에 아빠 3살 때 돌아가신 건 알았는데, 근데 이런 이유로 돌아가신 것도 전혀 처음 들었고, 또 그 장소들이 큰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6년 내내 소풍 갔던 곳이거든요. 되게 예쁜 곳인데 거기가 또 그런 장소라고 하니까. 큰엄 해안은 바위 언덕이 바다를 향해 입을 벌린 형상을 하고 있어 이름 붙여진 남원의 명소입니다. 이 절경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나도 이 소풍 와서 이거 참 즐거운 꽃인데 옛날에 이 꽃이 나에 대해서는 형수님하고 조카 두 분이 여기서 총살난 꽃이야. 그래도 이 아름다운 꽃에서 죽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렇지만 자꾸 이리 올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근데 우리 딸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네,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항상 소풍 오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봄 소풍, 가을 소풍 2번 다. 네. 이 바다 언덕에서 어르신의 둘째 형수와 조카가 희생되었습니다. 그것을 알 리 없는 딸의 소풍 가방을 싸며 어르신의 가슴이 무너졌겠죠. 누구보다 먼저 바다가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디에 돌아갔다는 걸 제가 얘기한 거 들으셨죠? 예. 발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들렁머리라는 곳이에요. 바닷가. 들렁머리. 바닷가 참 경관이 좋은 곳이요. 그런데 저희 식구는 어떻게 그래도 다행히 아름다운 꽃만 찾아서 죽었는지. 그땐 그 당시는 여기가 소나무가 한 50cm 정도밖에 안 된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꽉 소나무가 차 있는 꽃이라 그랬어요. 4.3 70주년. 근데 제가 3살 때니까 3살 때 돌아갔으니까 3살 때 돌아가시면 지금 80 아닙니까, 제가? 예? 그럼 이거 진짜 한 80년 이상 된 소나무래요. 예, 그때 요만큼만 소나무.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았을 어린 소나무는 키가 훌쩍 자랐습니다. 서귀포의 읍면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인 남원읍은 4.3의 광풍 속 서귀포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지역입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 희생된 사람만 979명. 이들 중에 어르신의 아버지와 큰어머니, 형수, 조카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는 의귀리. 옷귀 마을이라고도 하는 이곳에도 학살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1941년 의귀 간이학교로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의귀초등학교는 4.3 당시 주민들 집단 학살터였습니다. 1948년 12월 26일부터 육군 제2연대 1대대 2중대가 학교에 주둔하고 이듬해 1월 12일 새벽 모장대가 의귀초등학교를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전투로 군인 4명과 무장대 51명이 사망했습니다. 습격에 대한 보복은 주민 학살. 의귀초등학교에 수용 중이던 주민 80여 명이 총살되어 학교 동력밭에 버려졌고 흙만 대충 덮인 채 방치되었다가 3개의 구덩이에 매장되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임산부, 노약자, 어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의귀리에서 나고 자란 양봉천 어르신. 4.3 당시 그의 아버지도 이 학교 동력밭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삶이 곧 전쟁터였죠. 다른 지역보다 일찍 시작된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으로 주민들은 한순간에 터전을 잃고 인근 오름, 숲, 궤 등에 숨어 살거나 피신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이연대 일대대 군인들이 1948년도 12월 26일 날에 여기에 주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연대 일대대 이중대 중대장이 설재련 중이라고 와가지고 한 20여일에 걸쳐가지고 이곳 주민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학살도 하고 또 아니면은 보이는 대로 그 산이나 그 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곳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학교에 그 급습해오는 그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1개 중대 정도의 그 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1948년 49년 1월 12일에 여기에 의기 초등학교 군부대를 습격해 옵니다. 해서 이분들이 습격을 해오니까는 서로가 교전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이 4명이 죽음을 당하고 산 사람들이 51명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수용돼 있던 민간인들이 80여 명에서 한 120여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당시 죽임을 당한 이들의 유해 발굴은 2003년 9월 16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서쪽 구덩이에서 17곳, 가운데 구덩이 8곳, 동쪽 구덩이 14곳, 총 39곳의 유해들은 수습이 힘들 정도로 엉켜 있었는데 비문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묻혔던 곳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4.3에 대해 서로가 입 다물고 귀 닫고 살아온 시간들. 손 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이제 덮어두었던 상흔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김여석, 이것이 우리 형수님인데, 김여석. 근데 여기가 4.3 희생자들의 이름이 갖는 무게는 무겁습니다. 이름 하나에 온 생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묘역은 현이 합장묘 예터의 유해를 새로 안장한 곳입니다. 저기 그 이장해버린 곳에서 여길로 이장을 2003년도 가을에 이쪽으로 이장을 해왔죠. 그래서 몇 분이나 여기로 여기는 한 80여 구가 되겠다라고 해서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었고 어린 아이들이 다 그 흙이 되어버린 상태니까는 온전한 어지 못하더라도 뼈 하나라도 제대로 된 뼈가 나온 것이 39구가 나왔어요. 일단 여기 왔으니까 묵념 한번 하죠. 네. 예. 차렷. 묵념. 바로 유난히 매섭고 시렸던 무자기축년, 여기 1948년도 49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겨울 곰도 범도 무서워 잔뜩 웅크려 지내면서도 따뜻한 봄날 오려니 했더이다. 아 그랬는데 거동 불편한 하르방 할망 할머니 할아버지 꽃다운 젊은이들 이름조차 호적부에 올리지 못한 물레기까지 어린애기까지 악독한 총칼 앞에 원통하게 쓰러져 갔나이다. 허공 중에 흩어진 영혼 진이겨져 뒤엉킨 육신 제대로 감장하지 못한 현이 합장묘란 의로운 넋들이 함께 묻혔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유족들은 봉분을 단장하고 해마다 벌초와 제례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으로 표기가 되어 남원읍의 희생자 수만 1천여 명. 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틀렸다. 또 김윤생, 고경평 했는데 두 부부인데 아들 김일석과 같이 왔다가 당한 거죠.
비문의 행가는 온통 슬픔입니다. 이름에 평생의 한이 들어 있습니다. 또 유전자 검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 공포심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이제 참 지금도 생각하면은 이거 했었으면은 뭐 우리 현대사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이 사실 이제 저의 것이 아니었다가 이제 저의 것이 되는 그 느낌을 이제 강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아픔이 이제 다 치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실은 치유되지 못한 아픔이 너무 많이 남아서 사실은 그게 더 무겁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안 되겠지만 좀 치유의 그런 시간들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이제 역사책을 보면 4.3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선생님들께 배우기 시작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직접 또 유족분께 설명을 듣고 또 희생자 명단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유족분 뭐 아버님 성함이랑 형수님 성함이 있는 걸 보고 정말 이게 제주도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좀 들여다보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이런 걸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저희 젊은 세대들도 좀 자세히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 2만 명가량의 작은 행정구역인 남원읍. 송영이골 또한 4.3의 피바람이 스며 있습니다. 예로부터 집성촌을 이루어 정겹게 살던 곳. 현이 합장미와 멀지 않은 거리의 이 골짜기에 의기초등학교 전투에서 사망한 무장대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토벌대의 지시에 의해 방치되었던 유골들,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2004년엔 생명평화 탁발수훈예단, 4.3 연구소, 현이합장묘 4.3 유족회 등이 천도제를 했는데요. 그 후 매년 8월 15일이면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왜 어린 애들, 이름 없는 애들이 어디서 복도냐? 이 4.3 유족이 복도냔 말입니다. 아니다. 이분들이 영원히 그래 슬프지 않게 같이 영원히 남고생 사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사삼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정방폭포입니다. 흩날리는 물살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명승지 중 한 곳인데요. 정방폭포 인근은 산남 지역 최대의 학살터였습니다. 군부대에서 취조받던 주민들 중 직결 처형 대상자들 대부분이 해안절벽으로 끌려와 희생되었는데 정방폭포와 소남머리에서만 255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아득한 폭포 아래로 봄날 동백꽃 지듯 떨어졌을 목숨들. 폭포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죽은 이들이 닿은 곳은 어디일까요? 통곡이 겹겹이 가라앉았던 바다는 오늘도 깊고 푸릅니다. 70년 가까이 제주 도민을 올가매온 이념의 굴레.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로 빨갱이가 되어야 했던 시절. 그리하여 사람은 억울하게 죽고 집은 불태워졌습니다. 그 학살의 광풍 속에서 마을 인가들은 모조리 불에 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4.3으로 사라진 마을만 130여 개였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딸린 작은 마을 원동. 조선시대 때는 제주목에서 대정현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던 주막 마을이었습니다. 4.3 당시 원동에는 16가호가 있었는데
1948년 11월 13일 대토벌 때 많은 주민들이 주막 번데기에 끌려가 총살당하고 3일 후에는 모든 집들이 불타버렸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초토화 작전이 벌어졌지만 원동 마을은 작전이 벌어지기 사흘 전에 이미 모두 불탔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학살된 원동 주민은 60여 명. 길손들이 쉬어가던 유서 깊은 마을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데 든 시간은 단 사흘이었습니다. 1990년 8월 한 제일동포가 어머니의 고향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표석이 원동 마을이 있었음을 알려줄 뿐. 조선시대부터 산남과 산북을 이어주던 오아시스 같던 주막 마을은 이제 없습니다. 해발 400m의 중산간 마을 영남동. 한라산 남쪽 첫마을이란 뜻을 가진 이곳도 제주 4.3으로 사라진 130개 마을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영남동이라고 이제 한라산의 이제 가장 그 남쪽의 첫 번째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이름이 지어진 동네인데, 여기가 뭐 이제 보통 19세기부터 이제 그 집을 잃은 사람들이 화전민들이 와서 마을을 잃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50여 채 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책도 읽고 이제 서당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해방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48년에 이제 4.3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분들이 그때 이제 여기 바로 가까운 곳에 이제 이 토벌대들이 여기 그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한라산 산 속에 숨어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색출하겠다고 들어왔다가 이 마을 전체를 다 이제 소고를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역에 있던 사람. 1948년 11월 군경 토벌대가 이곳에 소개 작전을 벌일 때 주민 70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죠. 저 밑에까지 여기서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때 생존한 주민들은 모두 마을을 떠나고 4.3 이후 마을은 복귀되지 못하여 결국 영남리도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300여 년 전 화전을 일구던 이 마을은 멀리서 보면 마을 지형이 춤추는 아이 같다고 해서 무등이와시라 불렸습니다. 4.3 당시 130여 가구가 살던 이 마을도 학살의 총칼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한 번에 초가는 불태워졌고 창에 찔리고 총에 맞고 불에 타며 죽어갔습니다. 돌무들 돌이 쌓여 있는 곳이. 저 위치인가 봐요. 네, 아마 이 정도 위치에서 아까 그 추가 학살이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 토벌대가 들이닥쳐 주민들을 학살하고 사흘 뒤 마을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때 동광리, 속칭 무등이왓에서 약 100명, 산밭 구석에서 50여 명이 죽었습니다. 1948년 11월 15일 동광리 무등이왓은 4.3 광풍으로 사라진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라진 마을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메밀꽃은 눈처럼 지천이네요. 사람의 목숨이 제 것이 아니었던 날들, 목숨만 부지할 수 있기를 기도하던 날들의 그 사람들, 잃어버린 마을, 잊지 않겠습니다. 토벌대의 총살을 피해 허둥지둥 쫓겨다녀야 했던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여기가
이쪽이 여기가 이제 큰널괴라는 곳이에요. 이 괴라는 것은 동굴을 말하는 이제 제주도 고유. 토벌대를 피해 살기 위해 무등이와 삼박구석 주민 120여 명이 찾아든 곳이 이곳 큰 널괴입니다. 동굴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2달간 이렇게 숨어 살던 이제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넓은 공간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안에서 거주하면서 2달간이 여기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토벌대들이 제주말 그대로 크고 넓은 동굴인 이 궤는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좁은데요. 엎드려서 겨우 들어가면 표주박처럼 이어지는 둥글고 넓은 굴속 세상이 나옵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쬐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던 그 시기. 동광리 주민들은 2개월 동안 캄캄한 동굴 속에서 은신하며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하지만 굴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토벌대에 발각되었고 한라산 영실 인근과 정방폭포에서 학살되었습니다. 4.3 당시 희생자는 약 3만여 명. 지금까지 피해자로 신고된 인원은 14,822명. 신고되지도 수습되지도 못한 희생자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동광 육거리 검문소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동광리 헌묘는 임문숙 일가와 김여수 씨 가족의 묘소입니다.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자 헌묘를 만들었던 것이죠. 대토벌이 벌어지면서 평범한 양민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3만이라는 숫자가 죽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거야. 아이들도, 갓난 애까지도 다 죽이고, 노인들도 죽이고, 아녀자들, 여자들도 학살이 대상이 되어서 3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은 통계 숫자상 보면은 20대 젊은 절반이 죽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제주시 화북일동 4429번지. 평화를 상징하는 길인 제주올레 18코스가 이어진 마을 고늘동. 지금도 여기는 집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하고 집이 있는 그 골목길을 제주도 말로 올레라고 하는데 그 올레 마을을 올레길에 같이 이제 걸어보도록 하죠. 4.3 유적지라는 표식만 남긴 채 사라진 마을. 지역 명문으로 꼽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지척에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고늘동인데요. 4.3 사건으로 사라진 수백 개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4.3 당시 67가구가 살던 마을이 불타 사라진 시기는 1949년 1월 초순. 군인 한 개 소대가 마을을 포위해 젊은이 10여 명을 마을 앞바다에서 총살하고 횃불로 초가들을 전소시켰습니다. 소개령의 한창일 때 주로 중산간 마을이 불에 탔지만 고늘동은 해안 마을이었음에도 사라진 마을이 되었습니다. 고늘동, 고늘마을을 돌아보면서 마을 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없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마을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또 그들이 누렸던 어떤 그 삶 전체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세계 어떻게 생각하면 우주 하나가 전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그 삶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라진 마을, 둘러본 마을마다 보면은 굉장히 주변 풍광이 다 좋고, 굉장히 느낌도 좋고, 굉장히 예전에 아늑하게 살았었던 마을이었겠다 싶은 그런 곳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진 곳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 천을 사이에 두고 저쪽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곳은 지금 사라진 마을의 그 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주변의 분들 또는 여기에 여행을 오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런 설명되어 있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데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거를 좀 서서 좀 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픔들을 좀 같이 공감해 주시고 안타까움들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우리가 역사는 잊어버렸어도 그 지명 같은 경우에서 흔적을 조금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명이나 그런 흔적들을 조금 찾아가면 저희가 지금은 잃어버린 마을이지만 다시 되찾아서 사람들이 다시 마을을 꾸리고 또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안타까운 4.3 사건에 대해서 좀 진상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자체나 그런 정부에서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조금 4.3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조금만 눈을 돌려서 바라볼 수 있게 기회가 되면 저희 젊은 세대들도 좀 더 역사에, 잊혀진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정한 세월, 어김없이 해가 뜨고 바다는 파도치고 계절은 왔다가 갔습니다. 이제 다시 중산간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공동체가 사라지며 유적이 되어버린 마을. 불타버린 후 숨을 지폈으나 다시 시들어버린 마을, 종남 마을입니다. 대부분 한 집안 친지들이었던 종남밭 사람들은 해방 전까지 메밀, 감자, 팥뼈 등 농사와 목축을 주로 하며 살았습니다. 1914년 토지조사 사업의 기록에도 나오지요. 종나무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종남이 있는 나무에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다 해서 종남, 여기서 밭도 일구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강씨, 양씨, 한씨 집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 보았기 때문에 요 종남밭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도, 요 당우름 옆에도 이 집들이 하나씩 보이죠? 여기는 제비볼이라는 터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여기 흙이 남아있죠. 그래서 67년도에 집을 짓고 살려고 이제 흙질을 해서 있었던 거고, 그때 여기 있던 이게 솥인데, 그때 당시에 김씨 집안에서 사용했던 솥입니다. 67년도 이후에 이 집이 70년도까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이게 항공사진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멘트가 나오죠. 그때 4.3 시기에는 시멘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시멘트가 발라져 있죠.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4.3이 48년도, 49년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지만은 최종적으로 4.3이 끝난 거는 1957년에 거기에 이제 오원건이라는 그 무장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잡혀서 끝나는데, 납치당한 사람이 잡히기 바로 직전에 3일 전에 이 마을 와산리 출신 한순례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무장대한테 잡혀서 산속으로 갑니다. 1951년도에. 그러면 51년도부터 57년도까지 산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종남밭은 마지막 무장대, 잡혀가긴 했지만 마지막 무장대인 한순례의 고향이다. 4.3이 끝나고 불타버린 고향 마을로 돌아와 한바를 짓고 다시 삶을 영위했지만 한바의 삶 역시 고통이었죠.
그래서 사람은 다시 떠나고 이제 흔적만 남았습니다. 종남밭에서 멀지 않은 곳에 4.3 당시 동원주둔소 토벌대가 사격을 하는 바람에 총격을 당한 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총 맞은 비석이라고 하지요.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의 땅, 그곳이 제주입니다. 성산 일출봉의 위용을 남동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 터진목. 이곳은 몰대에 따라 육지 길이 열리고 다치는 사람의 목과 같은 곳이었는데요. 4.3 당시 성산의 주민 대부분이 이곳 터진목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해원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 어떤 이제 그 원한을 이제 풀어주는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을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산 일출봉을 이제 바라보도록 해서 이런 조형물을 세워두고 그 이분들의 이제 그 아픔을 치유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름이 이렇게 자세히 써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동시대 한 48년 그 언저리에 이제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 우리 현대 사회의 굉장히 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출봉으로 이어진 터진목에서 희생된 이들은 400명이 훨씬 넘습니다. 희생된 사람들 대부분은 온평리, 난산리, 수산리, 고성리 등의 주민이었습니다. 4.3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남겼을까요?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모든 그 자유로운 활동을 이제 보존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그 생명을 살상하고 이제 그 삶을 그 이후까지 계속 옥죄이는 이런 어떤 이제 우리 현실들을 이제 오늘날에 이제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제 그 무거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관광지화되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남아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곳들이 다 피로 물들어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시고 학살당하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풍경이 평화롭다는 거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 평화가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4.3 유족들과 군경이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 지 12주년. 지난 8월 2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도 재향경우회 회원들이 국립제주 호국원을 찾아 화해와 상생선언 제12주년 기념 합동 참배를 진행했습니다. 원한과 분노로 대립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4.3까지는 우리가 정상적인 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1948년 4월 3일 날 4.3이 발생해가지고 그 위에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희생되고 그래서 요거를 영원히 이 상태로 갈등을 가지면서 가지 말고 서로 화해 상생으로 서로 포용하고 전 도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화해 상생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와 인권에 대한 제주 4.3의 가치를 부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영면하시옵소서. 매년 11월 5일엔 터진목 4.3 추모공원에서 성산읍 4.3 희생자 위령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언덕에서 저 모래가의 해변에 세워놔가지고 여기서 총질을 했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후반기였는데 1948년 8월 달부터 이 검속이 시작이 됐어요. 소위 빨갱이 잡는다고 해서 좌익분자들을 색출해내는데 처음에는
7명이 젊은이가 잡혀가서 여기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끝내 삼켜야 했던 소구름이 붉은 동백꽃으로 길을 내는 터진 목엔 진혼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4.3 때 돌아가신 분이 우리 성산읍에서 한 487명. 근데 여기서 학살되신 분만 여기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한 220명. 총성이 멎은 자리에 남겨진 이름이 간직한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왜 돌아가신 줄은 저는 한 10몇 살까지는 몰랐어요. 아버지를 데려가서 총살시킨 사람이 바로 이모예요. 이모부. 경찰관. 자기 살라고. 총살해가지고 모래 이디만 여기만 남겨놓고 묻어버렸더라고요. 제주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여기서 그대로 학살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말로는 그 당시에 3남매 이제 우리 시어머니 혼자서 참 겁나는 고생을 다 하고 뭐 지금 너무나 괴롭죠. 그 우리 시어머니가 우울증으로 한 세상을 아팠어요. 당신 앞에서 여기서 총살 시키는 걸 당신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우리 시어머니가 우울증으로 한 세상을 그렇게 하다가 그 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4.3이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지만 이제 자라면서 이제 할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고 후손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전달되는 거 한에서도 기록에 의해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만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사람과 마을의 이야기. 지금 이 시간 여기 4.3의 현재. 제주 4.3은 숫자도 기록도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아픔을 남기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기억으로 그리운 마을의 그 이름들을 불러봅니다. 제주 4.3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